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부추를 최대한 많이 보시면서요. 대신에 타가목은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장애인 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카톡으로 상담 드려도 되나요? 영어 관련인데 장애직 준비인데 기초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경성식 중앙 영단어는 마스터를 했고, 그리고 리더스뱅크 1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 영단어, 그리고 독해 고등 영단어, 독해 공무원 인강 시청을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중앙 영단어, 독해 그리고 고등 단어 띄워놓고 공무원 인강 시청할지 고민입니다. 두서씩 카톡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락만 넘기고 다른 과목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행정직입니다. 자,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요, 각각 직렬의 수험생분들이 매년 시행착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장애인 직렬 또는 몇몇 기술직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영어를 꽈락만 넘기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 컷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몇몇 기술직 직렬 수험생분들과 장애인 직렬 수험생분들은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유령으로 꽈락을 넘길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많은 장애인 직렬이나 특정 기술직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꽈락을 넘길 생각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영어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처음부터 꽈락을 넘길 생각으로 요령으로 단계를 건너뛰고 요령으로 공부한다면요, 그러면 다시 또 꽈락이 돼요. 조금만 범위를 벗어나면, 또는 난이도가 좀만 어려워지면 전혀 적용을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 직렬 합격생분들이나 기술 직렬 합격생분들 이제 합격을 시킨 방법은요,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든 어렵든 영어 점수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유령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유령으로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누가 점수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단계별로 공부하는 방법은 메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상큼유저TV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독학커리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20문제를 풀 때는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요것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학커리에서 추천하는 교재들과 각각 활용하는 방법들 요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직 수험생분들이 뭐 꽈락도 많이 나오는데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는 공통 과목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점수 꽈락만 넘기면 합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직렬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때 이유를 좀 아셔야 합니다. 왜 꽈락을 넘겨도 합격이 가능한지. 바로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에 이제 계산 문제가 있고 전공 시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토목직이 있죠. 토목직 같은 경우는 이제 꽈락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과목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그럼 당연히 공통 과목도 풀 시간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점수가 낮아도 이제 합격이 가능한 직렬인데, 이때 기술직 수험생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공통 과목의 점수가 잘 안 나와도 합격할 수 있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유령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에서 조금만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좀만 어려워지면 다시 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는
단계별로 공부하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찰 수험생분들도 매년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영어를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학원 커리를 믿고서 따라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학원 커리가 체계적인 커리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안에 이제 과정이 끝나는데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를 하셨는데 경찰 수험생분들의 매년 문제점은 뭐냐면 단계별로 공부하지 않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이제 문제도 랜덤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계인 단계별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독해를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감독해로 해석하고 내용 파악도 못하고 문장 구조도 아예 못 읽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풀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도 이제 문제풀이 기간 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영어는 그래도 스타 강사분의 인강을 들으니까 점수는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너무 인강에 의존하고 각 단계별로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약점 체크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만 넘어가기만 해요. 이러면은 경찰도 마찬가지죠. 영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 또 소방직 수험생들, 소방직 수험생들이 시행착오인 게 뭐냐면요, 영어에서 우리는 공무원 어휘 안 해도 된다, 수능 어휘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소방직 기출 보시면요, 공무원 영어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단어 보고 나서 반드시 공무원 어휘 외우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 영어에서는 문법 잘 안 나오니까 저는 그냥 문법 포기할래요, 저 독해 위주로 공부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문법을 포기한다? 근데 지금 소방직 시험에서도 당연히 문법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문법은 꼭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해서 필요한 문법도 많습니다. 즉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문법을 잘 아셔야지 문장 안에서, 독해 문장 안에서 어휘, 어법, 구문을 제대로 알면 독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법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독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소방 영어도 꽈락이 나옵니다. 문법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다기보다는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인 수험생분들,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이제 직장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업 수험생분들보다 시간 확보가 적죠. 그러면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전업 수험생보다는 수험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늦게 시작하거나 수험 기간이 상당히 적은데 단기간에 합격하려고 원하세요. 명백하게 전업 수험생보다 공부 시간이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전업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단계별로 공부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지금은 인강 프리패스도 워낙 잘 나왔고 그리고 각 과목마다 콘텐츠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주위에서 단기 합격생들 케이스를 많이 듣고서 나도 단기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수험 기간이 별로 없는데도, 아니면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계속 이어서 하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아마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 시험에서 잘 안 되면요, 결국은 앞부분에서 빠진 게 많기 때문에, 과정을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은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요즘에는 워낙 인강이나 컨텐츠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전업 수험생보다는 수험 기간을 약간 여유 있게 가지세요. 어차피 직장생활 병행하니까 어차피 경제력은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수험 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단계별로 공부하시면은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수험생분들이 각 직렬별로 이런 거를 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영어는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